국내 정치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국내 정치 이야기가 하기 싫습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할 지경입니다. 과연 저런 자들의 일상을 하나만한 소리, 뻔한 입장, 뻔한 행동들을 중계하듯이 매일 뉴스 브리핑에서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가 들었고요. 가급적이면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언론이 하는 수준의 이야기 비슷한 것들을 안 하려고, 그리고 소개도 안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흐름이나 분위기를 정리해 드릴 필요는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언급은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당에 박선숙, 김수민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재청구되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정부가 국민의 헬세로 선거 보조금으로 준 돈을 리베이트로 되받은 부분은 그 과정에서 어떤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고요. 또 그 중에 1억은 김수민 의원의 회사로 들어갔고, 또 그 과정에서 왕주연을 사무부총장을 고봉을 해서 박선숙이 총괄 지휘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김수민은 수혜자이자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위치에 있고 협조도 했습니다. 100만원만 받아도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하는데, 이런 짓을 저지르고 또 1억을 허위로 부당 청구해서 받아낸 국민의당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희한하게 언론들도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더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박선숙, 김수민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검찰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 등을 통신조사나 관련자 추가조사 등을 통해서 이 파악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요.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한 지 2주 만입니다. 자, 왕주연은 배지를 안 달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을 하고 주거 부정입니까? 배지를 달면 주거가 일정해지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을 할 우려도 없는 겁니까?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한마디로 600 무죄고 무백 유죄입니까? 폐쇄 공포증이 있다는 왕주연은 지금 이 삼복더위에 깜빵 안에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배지를 못 달고 시다발이 나다가 인생이 이래 됐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원이요, 이따위식 판결을 하면 안 된다 봅니다. 어떻게 종범은 깜빵에 가두게 하고 주범들은 활개칩니까? 풀어주려면 왕주연도 영장을 기각하지요. 국민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 사법체계는요, 백이 없으면 더 오래 삽니다. 김정주 사태에서 한번 보십시오. 진경준 검사장한테 김정주 렉슨 회장이 마치 뭐 인간적인 환멸을 느낀다, 하도 뜯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믿습니까 국민들? 자, 그래서 과거에 주식 주고 돈 주고 차 주고 이런 부분은 다 이제 봉소시효가 지나고 기껏해야 여행해외 데리고 갔다, 그거 일부만 받았고 해서 그 뇌물입니까? 그래서 포괄 일제라 해가지고 그래도 검찰에 일부 정신이 있는 분이 있더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다 하나의 범죄 행위에 지속적인 연속 성상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뇌물 준 것도 한마디로 여행 데려간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가 성립이 되고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비싼 변호사 사고 정관 이후 변호사 사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까? 백만 있으면 다 석방시켜주는 겁니까? 자,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요. 검찰은 이 박선숙이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김수민은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했다,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아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이 사건에서 꼬리 자르고 도망갔습니다. 도마뱀 안철수입니까?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 사건의 진행을 몰랐겠습니까? 자, 국민의당 지난번에 박준영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 이 두 사람 문제까지 생기니까 또 저것만 조진다고 탄압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드 등에 대해서 강성인 듯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당은 김종인에 이어 우상호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공격했는가 하면 조배숙 의원은 우 원내대표를 겨냥해 우상호가 누군가 엄혹한 독재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며 투혼을 발휘한 사람이다. 과거 정말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 녹쓰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정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결연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진 것 같아.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드 배치 결정 같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공당인 제1당이 당론을 안 정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직무유기다. 우상호는 당론을 정하지 않는 게 당론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상황을 얼버무린다. 우상호가 집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당이 김종인 대표에 이어 우 원내대표에도 사드 배치 당론을 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저들이 선명한 척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압박이 김수민, 박선숙 의원 총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대응이다.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더민주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자기들 편, 즉 김수민, 박선숙 의혹에 대해서 정부가 탄압이다라고 저들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러는 것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끝을 봐야 됩니다. 이 사건도 허지부지 되면요. 대한민국 검찰 요즘 똥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검찰이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검찰이 잘 노력해서 그걸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관련해 가지고 정병국, 김용태 이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등록이 오늘인 모양입니다. 맞네요. 오늘 29일이 등록일이고 당대표 후보 1차 TV 토론회도 한답니다. 어느 놈의 당이 등록하는 날 TV 토론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오늘 발표되는 모양인데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병국이 이길 거다 언뜻 생각하면 그런데 워낙 김용태 의원이 여기저기 많이 스피커를 높이고 떠들고 다녀서 그런지 여론조사 기관 비오피니언이 전국 1000명을 상대로 21일 조사한 데 따르면 김용태 18.9, 새누리당 지지층입니다. 주호영 17.4, 정병국 17.1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김용태 10.6, 정병국 9.9, 주호영 7.6입니다. 자, 뭐 오차 범위 아니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이 단일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박 단일화는 김용태, 정병국 두 사람 중에서 결정될 건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단일화에 이기는 사람이 아마 비박의 대표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비박은 단일화를 하는데 지금 친박은 서청원 전 대표가 그저께 친박의 의원 40명을 모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날 이 김문수 전 지사도 출마할 듯 하다가 불출마를 선언했고 홍문정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문정 의원은 당의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인심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될 건데 본인이 아마 이렇게 한번 질러서 혹 자기에게 기회가 오나 한번 봤다가 그날 저녁 친박 모임 전에 침을 맞고 사퇴를 한 것 같고요. 그날 친박 모임을 하고 밤늦게 서청원 전 대표가 이주영 의원을 만났답니다. 보통 이런 만남은 밖으로 놓을 수가 없는데 보도가 되는 걸 보면 일부러 공개를 하고 만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주영이 사실상 친박의 단일 후보다라는 것이 서청원 의원의 면담을 통해서 공인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박 진영은 이주영으로 단일화를 하면서
이 주 지지를 이주영으로 모으겠죠. 자, 그럼 왜 이주영인가? 그래도 이주영이 최근에 이 친박 구 핵심인 한마디로 윤상현, 최경환, 서청원, 또 박근혜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문을 좀 높이고 차별화를 조금 하는 부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정현, 한성교 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주영 의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권과 친박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가장 온건하게 비판을 해왔고, 또 본인이 중도인 듯한 모양을 취하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월호 사건 때 수염도 안 깎고 진도에 가서 살아서 호남의 표도 조금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는 닭 대신 꿩으로 서청원도 안되고 최경환도 안되니 이주영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아서 밀어준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었고, 또 실제 가능성에서 또 높고, 또 친박 비박 논란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진석 의원을 밀어서 당선시킨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친박도 단일화되지 않고 있고 비박은 일단 두 사람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등록 후보는 이주영, 한성교, 이정현, 그럼 이쪽에는 주호영까지 해서 4명에다가 정봉규, 김용태 둘 중에 하나 해서 5으로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여러가지 추세로 보면 우병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박이 우세할 거다 이래 보지만은, 친박에서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놓치면 한마디로 대권구도 끝났고요. 반기문 옹립도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여당에 대한 영향력도 사실상 어려워지고 여당의 협조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친박이 이번 당권에서 이기려고 할 겁니다. 자, 반면에 이 더민주당은 이종걸 의원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 좀 자충우돌하고요. 가끔 가다가 뜬금없이 또 말을 거칠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 자충수도 두고 하는데, 본인은 아마 추미애, 송영길, 김상곤, 친노 친문 세 사람의 대결에 자기가 비주류로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나간 것 같은데요. 비대위원을 사표 낸다니까 김종인 대표가 둘러리 서지 마라, 가봤자 니 안된다, 비주류는 짝 빠져야 되지, 왜 둘러리를 써서 비주류와 주류 간에 마치 대결을 했던 것처럼 증거를 남기려고 하느냐, 저들끼리 잔치로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는 딴 생각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이종걸이 후보 등록을 하니까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당선 여부를 판단을 못하면 정치가 잘 안된다며 사퇴를 만류했는데도 선거를 출마한 이종걸 의원을 겨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김종인 대표는 무슨 선거든지 본인이 제일 잘 안다, 내가 선거에 나가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걸 출마 선언에 대해서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는 한편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이라 했으니 이제 건드릴 수 없다,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행정부가 그 문제를 뭐가 현실적으로 적정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박지원이 사드 배치 당론을 정하라며 공세를 폈는데 대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신경 전혀 안 쓴다며 일축을 했습니다. 박지원은 이 김종인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고 형님이다 어쩌다 하고 연극도 같이 보고 하면서 형님이 옛날 당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즉 김종인 대표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니까 새누리당으로 다시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다고 이 영감님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종걸은 그러면 친노 친문이 아니고 비주류인데 사드에 대해서 뭐라 했을까요? 사드는 단수 무기 아닌 미사일 방어 체계인 만큼 조약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즉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사실상 사드 배치 반대를 표방했습니다. 자, 더민주는 5손가락 꼽히는 사람 정도만 빼고 사드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친노든 비노든 사드 반대는 일치합니다. 더민주당은 본질이 사드를 찬성한다 그러면 대표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분은 이 대표에 출마하려면 친문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냐 하면서 도전했는데 자기 스스로가요, 한마디로 이 출마 라이센스가 반미 친북 친중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종걸 의원은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윤병세 장관을 상대로 국회에서 어제 질의를 했는데요, 여론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서 중국의 무역 제재나 관세 조치 등 간접적 재정 부담을 감안하지 않은 배치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한민구 장관한테는 사드가 일개 포대라는 게 우리 군의 솔직한 시각이냐, 예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직후 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것이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 이종걸 지금 대표 출마 후보자 역시 사드를 반대합니다. 이로써 더민주당의 출마자 4명은 전원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친노고 친문이고 비주류고 그 밥에 그 나물 들입니다.